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은 최악의 장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미국장 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굴욕이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2022년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의 성적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꼴찌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이고 유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나간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꼴찌가 또 코스피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지난해 24%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34% 하락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33%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출이 잘 안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것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9%의 역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뭐 전년 대비 45%의 증가율을 보였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3,300에서 2,300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4%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9%로 수출 증가율의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무역 수지도 69억 달러의 적자에서 47억 달러로 조금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최악의 국면에서는 그래도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새해 첫날 조금은 이제부터는 긍정의 메시지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로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무역 적자가 그 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는 만큼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저희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침체가 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꼽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심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즉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50bp 정도, 즉 2월과 3월에 25bp씩 올리고 나서는 멈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중론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의 깊이가 깊지 않은, 즉 연착륙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아마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강한 고용이 나오고 소비가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만 내려오는, 즉 헤드라인 CPI, 유가라든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자체가 내려오는 그림을 보는 게 이제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고, 마지막으로는 침체는 침체인데 이 특정 분야만 침체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내구재,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 쪽에서는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지만 소비자 서비스, 즉 리오프닝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침체, 즉 전체의 분야가 다 침체를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구간에 과도했던 버블이었던 구간만 좀 침체가 오는 부분 침체의 시나리오인데 최근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한 침체보다는 부분 침체 내지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간입니다. 네, 여러 예상들이 나와서 사실 혼란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는 최근에는 생각보다 강한 침체 쪽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에 무게가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는 첫 단추로 1월 효과를 바로 보여줄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반이다 보니까 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제조업 경기 선행지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지표가 나오는데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6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데이터입니다. 비농업 기준으로는 한 20만 건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11월보다는 한 6만 건에서 그러니까 26만 건에서 더 내려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하락 속에서 임금 증가율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 해석의 포인트가 다른다라는, 그러니까 임금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소비가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지, 내지는 물가가 여전히 스티키, 즉 끈적끈적하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석할지는 시장이 그때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연준이 노동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에는 조금은 관망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고용이 상당히 잘 나오더라도 물가는 주택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서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는 서서히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 그럼 1월 효과 저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저는 고용 데이터가 오히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소비자의 어떤 지갑 사정을 시장에서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1월 효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앵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3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